좋아요. 오늘은 나노 바나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이 도구를 위한 50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나노 바나나가 뭘까요?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이미지 생성 모델 분야에서 꽤 유명한 이름이죠. 이것은 구글이 출시한 모델, 더 정확히는 제미니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기능을 하나요? 물론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지만 기존 이미지를 편집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어와 프롬프트를 통해 이루어지죠. 알겠죠? 그럼 먼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gemini.google.com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글 계정으로 제미니에 로그인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 생성 옵션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보내면 당연히 이미지가 생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잠시 생각하는데 여기서 저는 사람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임을 표시하는 개미니 워터마크가 있는 이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실제처럼 보이죠? 이제 이 이미지를 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건물들이 불타고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게요. 다른 대화로 넘어가고 싶으면 새 대화를 누르거나 컨트롤 시프트 O, 맥이라면 커맨드 시프트 옵션 O를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 왼쪽에 불타는 건물들이 생성되었네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B 옵션인 구글 AI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럼 구글 AI 스튜디오 내에서 보시다시피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로 접근하면 됩니다. 구글 검색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유용합니다. 보시다시피 AI 스튜디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나노 바나나 프로를 선택하면 여러 가지를 도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하려는 것이니까 이미지를 선택하면 새로운 것과 유료 옵션들이 표시됩니다. 당연히 유료라고 표시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알겠죠? 더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API 키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2.5 버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개미니 3을 선택하면 링크 API 키를 요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성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성 비용은 얼마일까요? 여기 표시된 대로 입력과 출력에 따라 다릅니다. 조금 개방적이긴 하지만 결국 토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미니 2.5나 현재 버전을 선택하면 굳이 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미 다양한 설정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명령어를 입력하는 옵션이 있죠. 알겠죠? 이것은 AI의 특정 역할을 부여하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 생성할 모든 이미지에 특정 예술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API 키와 온도 설정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AI에게 허용하는 창의성의 정도입니다. 창의성이 높을수록 우리가 요청한 것에서 더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 이미지처럼 주변 환경까지 포함된 사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창의성이나 온도를 최소로 설정하면 단순히 사람만 생성될 수도 있겠죠. 또는 옷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즉 마네킹 스타일의 인형 같은 것이죠. 물론 이건 직접 시도해봐야 알 수 있으니 온도를 낮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온도 0으로 사람을 생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것입니다. 이번엔 최대 온도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실 큰 차이가 보이지 않네요. 거의 같은 이미지를 생성했어요. 그렇죠? 커피까지 똑같네요. 단순히 사람만 생성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요. 배경이 바뀌긴 했지만 설정을 바꿨는데도 큰 차이가 없네요. 다음으로 비율 설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미지를 생성할 때 식족구 비율, 즉 가로로 생성하고 싶다면요. 다시 한번 사람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제 식족구 비율로 이미지를 생성해야 할 텐데 물론 제 말을 듣고 있다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미지가 나왔네요. 그렇죠. 확실히 인공지능이에요. 눈을 보세요. 분명히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급 설정이 있는데 각 응답에 최대 토큰을 설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제한을 풀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이게 한계예요. 만약 더 적게 설정하고 싶다면 개발자 관련 기술적인 테스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토피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개념이에요. 알겠죠?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새 채팅을 만드는 버튼이 있어요. 비교하는 방식이야. 알겠지? 만약 비교하고 싶다면 나노바나나 2.5와 이미지 4 파스트를 시도해 볼 수 있어. 알겠지? 다른 모델과 비교하고 싶다면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걸로 새 채팅을 만들 수 있어. 알겠지? 좋아. 나노 바나나를 마스터하기 위한 50가지 팁부터 시작해볼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하는 것은 같은 대화 흐름에서 작업한다는 점이야. 알겠지? 우리가 사람을 생성했고 왼쪽 건물들이 불타길 원한다고 이해시키면 AI는 이전에 요청했기 때문에 이 두 요소를 중요하게 유지해. 무슨 일이 생길까? 만약 갑자기 새 채팅을 만들고 이 이미지만 보내며 배경을 수정해줘라고 하면 불타는 건물 같은 이전에 요청했던 것들이 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새 채팅을 만들면 불타는 건물들을 제거하지 말라는 맥락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즉, 새 채팅을 만드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새 채팅을 시작하면 AI가 그 이미지의 중요한 측면에 대한 맥락을 잃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다시 설명해 줘야 합니다. 또한 채팅을 바꾸는 것의 좋은 점은 바로 그 맥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성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해결하고 여기저기 수정하는 대신 그냥 새 대화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른 조언. 두 번째 조언은 상호작용할 때마다 한 가지 변경사항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가 있고 오른쪽에 박물관이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구도 측면에서 이미지 절반에 영향을 주는 수정이지만 단 한 가지 수정만 요청했어요. 단순히 하나의 수정만 요청한 거예요. 만약 제가 이것 대신 왼쪽에 불꽃, 오른쪽에 박물관, 그리고 중앙인물은 이런 옷을 입게 해주세요 라고 불필요하게 많은 수정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일부 변경사항은 간과되거나 AI의 논리에 따라 서로 모순되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거예요. 또한 하나씩 요청하면 여기 박물관은 넣었지만 중앙의 건물들이 뭉쳐져서 완전히 잘 나오지 않았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를 설명하고 오류를 수정하여 한 번에 여러 오류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최종 목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제가 했던 것처럼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생성하면 이런 사람이 나오고 그냥 되는 대로 나오죠. 맞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나중에 내가 원했던 것이 숲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였다면요. 사람을 생성하고 혼자서 모닥불과 함께 있게 해줘. 좋아요. 처음부터 이게 목표였다면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계속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결과가 나왔네요. 숲 한가운데서 모닥불과 혼자 있는 사람 보이시죠? 꽤 괜찮은 이미지가 나왔네요. 그렇죠? 반면에 네 번째 팁은 더 세밀한 제어를 원할 때는 미세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정한 후 예를 들어 모닥불이 너무 작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죠? 더 크고 신비로운 모닥불을 원한다고 해봅시다. 알겠죠? 모닥불을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알겠죠? 이제 수정사항이 적용되길 기다려 봅시다. 보시다시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알겠죠? 조금 더 신비롭게 요청했는데 이제 보이네요. 알겠죠? 모닥불이 이제 훨씬 커졌네요. 이게 바로 일어나야 할 일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에 작은 수정만 하는 게 좋지. 의미 없는 수천 개의 작은 수정을 해야 하는 이미지는 피해야 해요. 한편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가 새로운 새 이미지를 만들려면 알겠죠?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방금 붙여넣었습니다. 이제 제가 요청할 건 여기에 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왼쪽 나무는 제거하지 않았으면 해요. 알겠죠? 모닥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내가 명확히 말해야겠네.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관련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왼쪽에 강을 넣어줘. 분명히 이건 매우 열린 요청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 사람, 모닥불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이제 이 이미지를 보내고 처리되길 기다립니다. 자, 여기 결과가 나왔네요. 보이죠? 왼쪽에 강을 넣고 나무, 모닥불, 사람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보이시죠? 실제로 보시면 같은 자세, 같은 위치예요. 모든 게 똑같아요.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만약 어떤 이유로든 편집이 너무 과장됐다면 알겠죠? 예를 들어 자, 한번 요청해 볼게요. 가끔은 우리가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강 대신 거대한 폭포가 있는 계곡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걸 지워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실수를 했다는 것에 관한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필터를 수정하지 말라고 명시하지 않았어요. 여기 필터가 수정되어서 불꽃이 훨씬 커지고 그랬네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알겠죠?
원래 구성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하는데 많은 경우 효과가 없지만 시도해 볼게요. 그리고 효과가 있었네요. 알겠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강이 사라졌네요. 알겠죠? 하지만 이 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분기하기를 선택하거나, 알겠죠? 또는 원본보기 등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매우 과장된 편집을 요청할 때 이 메시지를 수정해 볼게요. 우리가 실수한 부분을 고쳐서 너무 과장된 편집 말고 강물을 마시는 새를 넣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엔터 키를 누릅니다. 알겠죠? Rerun this run 버튼을 누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생성 중이라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있는 Rerun this run 버튼을 눌렀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고 이건 그냥 삭제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아래 부분은 삭제하면 끝입니다. 보시다시피 강에서 물 마시는 새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거의 모닥불에서 마시고 있네요. 이건 오류죠. 그렇죠? 다시 적용해 볼게요. 편집 버튼 누르고 왼쪽 강물을 마시는 새를 넣으라고 할게요. 편집 중지를 누르고 레룬을 누릅니다. 이런 기능이 구글 제미니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요청 편집하기. 오른쪽에 불타는 박물관도 보이게 해줘. 자, 이제 불타는 것은 그만하자. 그래피티가 보이게 해줘. 알겠지? 이제 박물관이 아니라 그래피티를 원해. 그래서 그것을 넣어줄게.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이전 이미지를 잃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즉, 이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를 넣어줘. 새 부분이 좀 어려운가 보네. 그치? 왼쪽 강물에서 물 마시는 새, 왼쪽을 향하고 있는 새가 왼쪽 강물에서 물 마시는 모습을 넣었어. 자, 저기 있네. 보다시피 이렇게 대화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도 같은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어. 이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유용한 팁 중 하나야.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지? 새가 왼쪽을 향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넘어가자. 알겠지? 좋아. 이렇게 거의 잘 된 경우에는. 알겠지? 이 작은 새에 대해서는 여기서 명확한 오류가 보이는데 새가 마치 오리 이미지를 가져와 콜라주처럼 삽입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 더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림자를 환경에 맞게 적응시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 새는 그림자가 없죠? 그렇죠? 물에 비친 새의 반사가 없으니 채도를 낮추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한번 요청해 볼게요. 여기서 제가 요청했어요. 새를 왼쪽을 향하게 해줘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겪고 있던 오류 중 하나였어요. 아마도 제가 잘못 작성해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왼쪽을 보는, 즉 부리가 왼쪽을 향하고 왼쪽 강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그림자와 환경에 맞는 반사를 넣어줘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미 약간의 그림자를 넣어준 것이 보이네요. 반사가 잘 되진 않았지만 모닥불이 조금 보이네요. 다시 생성했더니 훨씬 좋아졌어요. 여기에 새를 넣었네요. 안타깝게도 왼쪽에 배치되지 않았어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저기 새가 있네요. 다른 방법은 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작업 시 흔히 하는 것으로 다양한 버전을 저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버전이 좋다면 우클릭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록을 만들어 갑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와 게미니 채팅은 저장된다는 것이 사실이죠. 저장하고 싶다면 채팅 링크 자체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미지가 망가지거나 원하는 방향에서 벗어났을 때 접근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만든 수많은 채팅 중 어떤 것인지 찾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AI 도구를 많이 사용한다면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사용했던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프롬프트들은 꼭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챗GPT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거대한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걸 통해 기본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건 이런 알겠어요? 이전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요. 하지만 이 긴 프롬프트를 나중에 수정하기 위해 저장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꼭 저장해 두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신만의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프롬프트를 저장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사용하려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어요. 메모장에 로컬로 저장하거나 구글 문서, 엑셀 등 원하는 곳 어디든 저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저장하세요. 알겠죠?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려면 30분에서 2시간까지 걸릴 수 있는데 저장해두면 나중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결국 인공지능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즉, 이 이미지를 실제로 재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업 시간을 최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렇죠?
좋아요. 10번째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팁은 여러분이 좌절감을 피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선택 결과는 한 번에서 3번 정도의 시도 후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즉, 처음에는 잘 안 나오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프롬프트를 여러 번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프롬프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때로는 같은 프롬프트를 써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갑자기 물에 비친 반사를 넣었네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여러 번 상호작용해야 할 수도, 예를 들어 이 결과는 정말 대단해요. 알겠죠? 이 반사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이 새는 제가 보기에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요. 알겠죠?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이제 10번째 조언인 템플릿 사용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설명란에 나노바나나와 챗GPT용 이미지 생성 전자책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번띠에 템플릿과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템플릿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요소들을 정의해야 합니다. 알겠죠? 먼저 환경을 정의합니다. 순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거나 예를 들어 먼저 분위기를 정의하고 싶다면 안개가 있다고 하고 나서 안개 낀 숲, 무성한 나무들이 있는 곳을 묘사하기 시작하는 식으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환경을 정의한 후에 주체의 행동이나 위치를 조금 더 정의하는 것이 조명도 일반적인 요소이므로 처음에 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당연히 모든 것에 맨 처음에 정의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미지를 16:9 비율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쓰기 전에 이미 요청받았어요. 알겠죠?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여기 구글 제미니에서는 그런 설정이 없지만 우리는 16:9를 요청할 것입니다. 알겠죠? 그냥 그대로 심gen9라고요. 렌즈? X 렌즈. 알겠죠? 캐논 G11 렌즈. 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12번째 팁은 황금빛 시간이나 노을, 부드러운 창문빛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즉, 색상을 가지고 조금 놀아보자는 거죠. 알겠죠? 예를 들어, 여기 이 이미지에서는 하늘이 완전히 하얗게 보이죠? 자, 이제 요청해 볼게요. 골든 아워로 설정하고 조명과 반사를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죠? 물론 이건 매우 모호한 짓이지만 이미지를 처음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흰색은 정말 순수한 흰색이에요. 완전 순수한. 즉, 제가 이걸 확인하면 아마 거의 FFFE 정도죠. 알겠죠? 정말 과장된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확실히, 좀 과했네요. 그렇죠? 하지만 저기서는 구름이 좀 더 보이고 색감도 더 풍부해졌어요. 알겠죠? 여기서는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요. 다른 이미지에서도 같은 요청을 해볼게요. 중요한 팁은 환경 설정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골든 아워로 바뀌었네요. 정말 많이 달라지죠. 알겠죠? 여기서는 이미 배경이 매우 잘 관리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미지가 놀라운 방식으로 생성됩니다. 중요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골든 아워를 생성하라고 했을 때 여기 있던 새가 사라졌어요. 알겠죠? 아주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정 요소들을 제거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새처럼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반복하고 테스트하는 중이니까요. 사실 이제 부탁할 건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멀리 안개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 안개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모닥불과 함께 있는데 이건 아마 춥다는 뜻이겠죠? 저기 멀리 안개가 있네요. 제대로 작성했다면 괜찮았을 텐데요. 또 새가 내 작업을 지워버렸네요. 보시다시피 안개가 너무 강할 수 있지만 이제 수정사항들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다른 것도 요청할 수 있어요. 이제 13번째 팁으로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렌즈에 관한 것이죠. 특정 렌즈, 85mm 렌즈요. 이미 프롬프트에서 너무 많이 진행했고 대화에서도 여러 번 반복했으니 바꾸는 게 좋겠네요. 사실 4번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많진 않죠. 하지만 렌즈는 처음부터 요청하는 게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 85mm 렌즈를 요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번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죠?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카메라 효과도 시도해 볼게요. 배경이 자연스럽게 흐릿해지는 효과 같은 것을 배경을 흐리게 만들라고 할게요. 특히 뒤쪽 나무 부분이요. 알겠죠? 다시 실행해 볼게요. 다양한 각도 효과도 요청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 로우 앵글이나 다른 구도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는 거의 전체 이미지가 살짝 흐릿해졌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영화 구도를 검색해 보시길 추천해요. 잘 모르시면 이미지로 가보세요. 여기 몇 가지 예시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참고 구도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가장 마음에 드는 구도를 AI에게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이미지를 더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는 팁 중 하나예요. 알겠죠? 이렇게 말할게. 만약 네가 해낸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미 포토샵 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모두가 순수한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이런 영화적 구도를 존중한다면 당연히 이미지가 훨씬 좋아지고 콜라주처럼 보이지 않을 반면에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룩을 원한다면 다른 필터를 요청할 수 글쎄 난 흑백으로 원해요. 알겠죠?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흑백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미지를 가져와서 흑백으로 변환해 줄 거예요. 또는 노란빛 필터를 입히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16번째 팁은 더 극단적인 사실감이 필요하면 질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봐요. 천 질감이에요. 여기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네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이미지를 복사해서 다른 플레이그라운드로 가서 붙여넣고 나노 바나나로 천 텍스처라고 입력한 다음 실행을 누르면 끝입니다. 여기서 천 텍스처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죠? 제대로 안 됐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알겠죠? 이미지의 텍스처를 천 텍스처로 바꿔달라고 입력해 봅시다. 이제 제대로 됐네요. 그렇죠? 여기 천 같은 텍스처가 생겼습니다. 보통은 위에 천을 덮어 씌운 것 같은 느낌이죠. 알겠죠? 별로 복잡한 건 없습니다. 모델이 뭔가를 만들어낼 경우 그런 것들을 추가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한 손에 손가락이 6개 있는 경우가 아주 흔했거든요. 알겠죠? 이 경우에는 5개네요. 긴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제가 말한 대로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하죠. 먼저 환경, 안개 낀 숲을 원하고 그 다음 주제, 알겠어요. 주제를 원해요.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정의할 거니까요. 주제는 이 색깔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아바타 스타일 외계인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손가락은 5개가 아니라 3개로 할 거예요. 물론 이것은 부정적 프롬프트 개념에 해당해요. 즉 우리 프롬프트에서 먼저 긍정적 프롬프트를 쓰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분을 씁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무슨 뜻인가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금지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부분으로 정의돼요. 여기에는 긍정적 프롬프트를 쓰고 여기에는 전체 프롬프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부정적 프롬프트를 쓰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우리는 금지 사항들을 제시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금지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그가 못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야 한다면 여기서 오후 내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할 일은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한 후에 발생한 오류들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너무 확장되어 있다면 네거티브 프롬프트에서 그것을 금지하면 됩니다. 알겠죠? 텍스트와 로고가 보기 흉하게 생성된다면 텍스트나 로고를 생성하지 말라고 하거나 배경 없는 이미지를 원하면 배경 없음이라고 지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편집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알겠죠? 예를 들어 빠른 보정 옵션 같은 것 말이에요. 알겠죠? 화이트 밸런스, 노출 보정 같은 것들 이 이미지에 적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직접 이미지에 색을 할 수 있는 것은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렇죠? 실수했어요. 좋아요. 이제 이미지를 색칠해 보세요. 실행을 누르면 인공지능이 이 이미지에 색을 입힐 거예요. 그러면 여기 컬러 이미지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이것도 요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 채도를 좀 높이고 강도를 올리고 색상 팔레트를 개선해줘. 알겠죠? 보세요. 벌써 색칠했네요. 거의 지난번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다른 수정도 가능하죠. 첫 번째 팁은 얼굴 수정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여드름이 있거나 이 경우엔 주름이 있다면 주요 인물의 주름을 제거해줘 라고 하면 돼요. 이 프롬프트를 보내면 인공지능이 주름을 제거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물론 이런 수정이 때로는 과장될 수 있지만 이건 큰 진전이죠. 왜냐하면 예전엔 이걸 수동으로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직 약간의 주름이 있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훨씬 적어졌어요. 훨씬 적어졌죠. 그렇죠? 즉 협력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방금 이 여성에게서 20년을 빼버렸네요. 만약 제가 주요 인물의 주름을 완전히 제거해줘라고 하면 아마 더 과장된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멀리서 봐도 몇 년은 젊어진 게 보이죠. 그렇죠? 자, 여기 있네요. 알겠죠? 이게 제가 말했던 거예요. 가끔은 좀 과장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예를 들어 손은 약간 주름진 채로 두고 얼굴은 거의 새 것처럼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이런 세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팁 순번입니다. 이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알겠죠? 이 이미지는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할 것은 이것을 복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특징과 연속성을 존중하며 부서진 이미지를 재구성하라.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진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재구성된 결과가 있네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 사람이 거의 저에게 그대로 두었어요. 그대로 두었어요. 알겠죠? 빠진 부분들을 모두 재구성하려고 했고 꽤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했어요. 알겠죠? 또한 물체를 제거하는 옵션도 있어요. 그렇죠? X를 제거하고 배경으로 일관되게 채우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부탁할게요. 이 이미지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니 다른 것을 사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 택시를 제거하거나 자동차를 제거하는 거죠. 왼쪽에 있다고 말하고 왼쪽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할게요. 왼쪽 차를 제거하고 고급 차를 넣어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무 문제 없이 해냈네요. 알겠죠? 고급 차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제거하고 추가할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시점, 그림자, 반사 등을 유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자동으로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팁은 외모를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주인공의 머리는 갈색으로, 옷은 90년대 스타일로 이렇게요. 한 번에 두 가지 수정을 요청해도 문제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외모를 바꿀 수 있어요. 앞서 봤듯이 조명도 바꿀 수 있어요.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옷과 머리를 바꿨네요. 갈색은 아니네요. 잠깐만 볼게요. 그렇죠? 갈색은 아니지만 보세요. 90년대 옷을 입혔어요. 자,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조명도 바꿀 수 있어요. 같은 장면을 밤에 보이게 하는 것처럼요. 그 다음 25번째 팁은 배경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에게 인물은 건드리지 말고 디스코장에 넣으라고 할 거예요. AI가 말합니다. 여기 인물을 변형하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인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네? 확실히 이미지가 좀 이상해 보이지만 요청한 대로 했어요. 그리고 26번째 팁은 작은 디테일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물체를 제거하는 대신 왼쪽 건물을 공원으로 바꿔달라고 해보세요. 이걸 보내고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완벽해요. 슈퍼카는 그대로 있고 왼쪽은 훨씬 더 예쁜 공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얘기했던 이미지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구성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좀 이상했어요. 건물들의 시점이 어디를 향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죠. 저 나무들의 선이 대략 이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걸 보이시나요? 이 사람 위쪽으로 향하고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모든 것이 불균형했는데 이제는 더 나은 구성을 볼 수 있게 됐죠. 그렇죠? 물론 진짜 구도에 대해 아는 분들은 날 죽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요. 오래된 이미지도 복원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균열을 수리하거나 색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지를 복원해요.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세부 사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맞죠? 이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이 정장이 초록색이 아니라 갈색이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또는 바지가 더 갈색이었다면 문제없이 그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저는 이 결과가 꽤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팁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조각에서 완성하는 거야. 알겠지? 약간의 창의적인 탐구를 활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집의 절반만 있고 나머지 부분을 생성하고 싶은데 이미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집 전체를 외부에서 본 모습으로 생성해줘라고 말하면 돼. 그러면 거기서 생성이 확장될 거야. 여기서 관점을 설명하는 거지, 맞지? 마치 길에서 밖으로 보는 것처럼, 알겠지? 보다시피 이미지가 많이 확장됐는데 이것만으로도 좋은 점이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저기 있네. 이게 우리가 찾던 거잖아. 그렇지? 여기 집이 있잖아. 알겠지? 그리고 AI는 이렇게 보일 거라고 이해한 거야. 자, 이렇게 됐어. 보다시피 오른쪽 건물들, 뒤쪽 건물들까지 재현했고 전체 맥락을 아주 잘 유지했어. 왼쪽 건물은 확실히 좀 과장됐지만 나머지는 다, 자, 이렇게 됐네. 또 다른 옵션은 이커머스용이죠. 알겠죠? 예를 들어 캔 색상 변경, 광고 변경, 입은 드레스 변경, 모델 변경 등이요. 네, 우리가 참조도 줄 수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을 원하면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주요 인물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이미지를 보내면 돼요. 지금은 화면 비율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해줬어요. 알겠죠? 주요 인물이 바뀌었어요. 보시다시피 옷은 그대로지만 모델이 약간 바뀌어서 그 사람이 이 생성물에서 어떻게 보일지 대략 알 수 있죠. 좋아요. 또 다른 고려할 점이 있어요. 10번째 팁으로 사람의 닮은 곳을 찾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정면, 측면 또는 다양한 표정의 사진 여러 장을 올릴 수 있어요. 알겠죠?
인공지능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맥락을 제공하자는 거죠. 알겠죠? 또한 특징이 지어내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이 스타일보다 얼굴 정체성을 우선시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전 대상의 옷과 자세는 유지하고 얼굴만 바꾸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8장이나 13장의 이미지를 섞을 때는 먼저 초안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색을 입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기본적인 방식으로 작업하게 됩니다. 이건 그림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여기서는 이미 좀 복잡해지고 있네요. 또는 콜라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예를 들어 5장의 이미지를 넣고 콜라주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알겠죠? 그럼 문제없이 그것들을 붙여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산호민 네 번째 팁은 이 경우 모델이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 프롬프트를 삭제하고 물어볼게요. 알겠죠? 이렇게 말해요. 이미지의 모든 요소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줘서 나중에 삭제되지 않게 해줘. 즉, 이미지에 꼭 필요한 모든 요소를 외울 필요 없이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이미지를 분석해 줄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주인공은 주름 없는 갈색 머리에 90년대 스타일 옷을 입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배경은 왼쪽에 나무와 벤치가 있는 공원, 왼쪽에 빨간 페라리, 오른쪽에 그래피티가 있는 건물, 배경에 거리와 사람들, 햇빛과 노을이 있어요. 이 이미지는 그냥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아, 미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이네요. 그리고 이 모델은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필수 항목 목록이 생기고 우리가 요청한 것들을 기록해서 물건들을 잊지 않게 되죠. 나중에 프롬프트를 보낼 때 이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시트도 요청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여기 이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제 말할게요. 모델 시트를 생성해줘. 4개의 뷰가 있는 모델 시트를 만들어줘. 정면, 양쪽 측면, 그리고 뒷면. 알겠죠? 우리는 이전에 재생성했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봅시다. 보세요. 여기 있네요. 알겠죠?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그렇죠? 거의 캐릭터가 완성된 것 같은데 3D로 모델링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다 됐네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모델 시트를 활용해서 이 여자를 저 여자로 바꿔줘 라고 말하면서 대충 이미지를 보내는 대신 제대로 된 모델 시트를 가질 수 있겠죠? 7번째 팁은 스토리텔링의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같은 옷, 같은 색상, 같은 나이, 같은 색감이요. 여러 이미지로 이야기를 전할 때는 이런 규칙들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갈색 머리, 주름 없는 얼굴, 90년대 스타일 옷이요. 모델 시트가 있으면 더 좋아요.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같은 캐릭터가 장면마다 너무 달라진다면 모델 시트를 활용하세요. 이미지마다 작은 특징을 일일이 수정하지 말고 좋은 구조와 초기 프롬프트, 좋은 참고 자료로 같은 캐릭터를 계속 처음부터 만드는 일을 피하고 더 많은 것을 생성하고 싶다면 영상 스타일이나 키프레임 같은 거 알겠지? 같은 스타일의 캐릭터로 시작 프레임과 끝 프레임을 만드는 거야. 알겠지? 팁으로 말하자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해. 알겠지? 즉, 인공지능에서 흔히 하듯 두 이미지, 시작과 끝 이미지로 영상을 만들 때 두 이미지가 같은 렌즈, 같은 시간대, 같은 의상을 가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의 변화가 너무 크게 될 거야. 만약 우리가 하는 동작이 복잡하다면 더 많은 키프레임을 만드는 게 중요해. 그리고 키프레임 안에서 뭔가 이상하게 보인다면 꼭 수정해야 해. 알겠지? 소니든 뭐든 말이야. 이건 여기서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영상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네. 봐봐. 아니, 버로 영상을 만들 수 있어. 알겠지? 자, 이미지 복사를 누르면 이미지를 붙여 넣을 수 있을까? 아니, 이미지 없이. 맞지? 아, 할당량을 초과했네. 그래, 맞아. 10세대 중 10.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안 해. 건축 측면에서도 요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방을 비우거나 가구를 치워달라고. 여기 의자들처럼요. 구조와 선은 유지하면서 벽과 가구만 현대적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주제에서 했던 것처럼 특정 물체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미묘한 변화로는 페인트만 개선하고 배치나 문, 창문은 바꾸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런 팁들은 여기 이 이미지에서 이미 봤던 것들로 시간이 지나도 문제없이 수정할 수 있어요. 구조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관련해서는 여기서 AI가 글자체를 생성하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어요. 마지막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실제적인 타이포그래피를 원한다면 그 특정 폰트로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리알이나 퍼핀스 폰트로 작성하길 원한다면요. 정확한 폰트를 원한다면 그냥 요청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타입의 폰트로 생성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폰트 참고 자료를 보내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있는 텍스트의 경우 예를 들어 코트 질감을 활용하고 3D CGI 텍스트를 사실적인 볼륨으로 사용해 셔츠 주름에 맞게 적응시키고 그래피티처럼 그냥 붙이지 않도록 하세요. 질감과 반사는 대부분 자동으로 조정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광고를 다른 언어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번역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벨이나 병 등으로 목업을 만들 때는 먼저 라벨을 생성한 다음 병에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분별로 생성한 후 모두 합치는 방식으로 같은 이미지를 계속 수정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듯이 캔을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실수로 여기 페라리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노란색 캔으로 해줘 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얼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물론 이런 것들은 따로 생성하고 분리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또는 페이지를 바꾸기 전까지 모델을 만들었던 것처럼요. 더 체계적으로 작업한다면 분명히 더 효과적일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더 복잡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50가지 팁을 모두 마쳤습니다. 설명한 지 1시간이 지났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팁이 많지만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이 매우 유용할 거예요. 알겠죠? 이제 각자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미지 편집, 이미지가 전체에서 세부적으로 가는 것, 다양한 요소를 수정하거나 이런 요소를 만들어 모델 참조하기, 채팅 맥락 이해하기 등 매우 흥미로운 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인공지능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반복해서 사용해 보는 거예요. 더 말할 것은 없네요.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